오늘은 이용학 시인의 항구라고 하는 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이용학 시인은 항구와 관련된 시들이 많아요, 생각으로. 그러나 아무래도 시인 자신이 유의민으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이 작품은 낮은 항에서 고달픈 삶을 살면서도 꿈과 이상을 잃지 않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그 당시를 그리워하는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에 나타나는 항구는 고달픈 삶을 이어가는 공간이면서 육지와 바다를 연결하는 곳이고 또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을 띠고 있다고 보면 돼요. 이런 항구에서 다른 노동자들이 이상, 꿈, 희망을 잃은 채 살아가는 것과는 달리 화자는 어린 시절부터 마음을 다잡아 삶의 의지를 다지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꿈, 희망을 추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시에 잘 나타나요. 그리고 화자는 이러한 자기 자신의 어떤 과거의 모습을 감각적인 시어로 형상화하며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4개의 연으로 이루어진 이 항구라는 작품에 대해서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이 돌아온 기념으로 집집마다 캘린더를 한 장씩 뜯을 시간이면 검 누른 소리 항구의 하늘을 빈틈없이 흘렀다. 먼 해로를 이겨낸 기선이 항구와의 인연을 사수하려는 검은 기선이 뒤를 이어 입항을 했었고 상륙하는 얼굴들은 바늘 끝으로 쏙 찔렀자 솟아나올 한 방울 붉은 피도 없을 것 같은 얼굴 희멀건 얼굴뿐. 부두의 인력군들은 흙을 씹고 자라나듯 거무튀튀했고 시금트레한 눈초리는 푸른 하늘을 쳐다본 적 없는 것 같았다. 그 가운데서 나는 너무나 어린 노동자였고 물 위를 도롬도롬 헤어다니던 마음, 흩어졌다가도 다시 작대기처럼 꼿꼿해지던 마음, 나는 날마다 바다의 꿈을 꾸었다. 나를 믿고자 했었다. 여러 해 지난 오늘 마음은 항구로 돌아간다. 부두로 돌아간다. 그날의 낮은 이여. 자, 여기서 요 부분이 시적 상황이겠네요. 어떻게 하냐면 앞에는 전부 다 엇이라는 과거 시제가 쓰여요. 근데 여기만 현재 시제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는 시적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는 그리움의 정서를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서부터는 전부 처음부터 여기까지는 과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팁이라면 팁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한 행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이 돌아온 기념으로 집집마다 캘린더를 한 장씩 뜯을 시간이면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해석의 차이거든요. 자, 이때 태양이 돌아온 기념이라고 하는 것을 난 이렇게 새해가 된 기념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시간적 배경 내지는 계절적 배경, 시간적 배경이 맞겠다. 시간적 배경으로 합시다. 자, 한 해가 새로 시작하는 기념으로 집마다 모든 집이 다 그러하듯이 캘린더라고 하는 거는 달력이죠. 달력을 한 장씩 뜯을 때면 시간이면 이렇게 되면 새해 첫날 아침이 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요 시간이라는 것은 자, 그런데 문제는 옛날 여러분들 혹시 달력 말고 인력이라고 알아요? 달력 말고 인력.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나 어릴 때는 있었는데 시골에. 뭐 서울에서도 진짜 어릴 때는 서울에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외가에 가면은 인력 있어요. 인력은 매일 한 장씩 뜯어요. 매일 한 장. 그러니까 인력이야. 달력은 한 달에 한 번씩 뜯어요. 그러니까 달력이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캘린더를 한 장씩 뜯는 시간을 인력이라고 본다면 달력이 아니라 그때는 태양이 돌아온 기념이 새해가 된 기념이 아니라 아침이 된 기념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아침마다 캘린더를 한 장씩 뜯을 시간이면 그러면 아침마다 매일 이렇게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나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편의상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새해가 된 기념이라고 했는데 해석할 때는 아침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거나 간에 검누른 이때 검누르는 검고 누르한 약간 누르틱틱한 생각이 시각적인 어떤 이미지가 보이는 색깔이 보이는 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는 이거는 그렇게 밝은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소리거든요. 소리가 검누르돼요. 이거는 배가 들어오는 소리, 일종의 백고동 소리인데 이 소리라고 하는 청각을 시각화한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고된 항해를 드러내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검누른이라고 해석했다라고 표현했다라고 보면 돼요. 항구의 하늘을 이때 하늘이라는 것은 희망, 꿈, 이상이에요. 문제는 소리가 누런 검고 누런 것도 웃긴데 빈틈없이 흘렀대요. 그러면 청각을 다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 그렇지.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공감각적 심상이면서 기저귀 울리며 배가 들어오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게 어떤 긍정적이고 행복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야. 우리가 이제는 태양이 돌아온다, 뭐 아침이든 뭐 새해가 됐든 캘린더를 뜯는 시간이다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완전히 확 눌러버리네요. 그죠? 1년 항구의 어떤 절망적이고 어두운 분위기, 희망이 없는 분위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 해로를 이겨낸 기선이 이때 먼 해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바다를 길게 힘들게 건너온 이런 뜻이 되겠네요. 왜? 이겨낸이라고 했으니까. 더더군다나 먼도 아니고 먼이라고 해가지고 시적 허용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기선이라고 하는 것은 증기선이에요. 회상의 대상 중에 하나예요. 항구와의 인연을 사수하려는 검은 기선이 항구와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항구로 돌아오는 시간, 입항 시간을 지키려는 검은 기선이야. 기선은 기선인데 어떤 기선이야? 그렇지. 검은 기선이야. 검은 기선은 검은 기선인데 어떤 기선이야? 항구와의 인연을 사수하려는 기선이야. 한마디로 이 기선을 구체화시키고 있죠. 더더군다나 검은 기선이라고 해서 기선을 시각적으로 구체화시키며 뒤를 이어 입항했었고 그 배에서 내리는 상륙하는 얼굴도 회상의 대상 한 번 더 나오나요? 그렇죠? 상륙하는 얼굴들은 뭐 기선의 인부들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승객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이 상륙하는 사람들의 얼굴들은 희멀건 얼굴들이에요. 그러니까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에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그런가요? 솟아나올 땀 한 방울에 붉은 피도 없이 자 솟아나올 한 방울의 붉은 피라고 하는 게 어떤 생명 내지는 생동감, 희망, 생기 뭐 이런 거라고 한다면 이 모습은 결국은 희망과 생기가 없는 모습이 되겠네요. 그죠? 고단한 모습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런가요? 허연 얼굴만 있어요. 이때 허옇다는 것은 아마 생기가 없는 얼굴들이란 얘기겠죠. 또 하나 시적 허용 한 번 더 나오면서 문제는 붉은 피와 허연 얼굴은 시각적 이미지를 대비시키고 있다. 또 하나 얼굴 희멀건 얼굴이라고 해서 딱 보니까 뭐야 사러리 났다 청산에 사러리 났다와 같은 A형 구조 즉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희멀건이라는 생기가 없는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2연. 2연은 항구에 도착하는 검은 기선과 그 기선 배에서 내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네요. 부두의 인부꾼들은 흙을 씹고 자라난 듯 거무튀튀했고 자 뭐뭐인 듯 뭐뭐같이에다가 거무튀튀하다는 시각적 심상을 통해서 인부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체화시키고 있죠. 구체화시키면서 고단한 삶을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시금틀레한 매력이 없고 거칠며 초라한, 즉 생기가 없는 눈초리는 푸른 하늘을 쳐다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즉 무슨 소리예요? 꿈과 이상 이런 것을 추구해 본 적이 없는 듯한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 가운데서 나는, 그러니까 나도 결국 뭐야? 이 인부꾼들 중에 나가 하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때 나는 과거에 어린 화자이면서 너무나 어린 노동자였고 라고 하는 거 보니까 현재의 나가 과거의 나를 뭐하고 있는 거야?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 시절은 견디기 매우 어려웠던 시절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3년. 3년은 희망을 가져본 적이 없는 부두의 인부들. 슬러시 긋게요. 그리고 어린 화자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 위를 도롬도롬 헤어다니던 마음. 이때 도롬도롬이 뭔가 한참 찾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의태어래요. 의태어면서 그 다음에 헤엄치는 모습을 드러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어다니던, 그러면 헤엄쳐 다니던 마음이에요. 잠깐 무엇이? 그렇지. 마음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대상이 물 위를 헤엄쳐 다닌대요. 그러면 물 위를 휩쓸려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물 위를 휩쓸려 다니니까 당연히 흩어지겠죠. 방황하고 내지는 절망에 빠지고 그러다가 다시 뭐예요? 막대기처럼 꼿꼿해진대요. 뭐뭐처럼 지규법이면서 꼿꼿해진다는 것은 의지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거죠. 즉 어린 시절에 나는 물 위를 헤엄쳐 다니면서 방황하고 절망하다가 다시 마음을 단단하게 잡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바다의 꿈을 꾸었대요. 어디에서? 항구에서. 그러니까 여기 항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고단한 삶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바다로 나아가는 연결 매개체이기도 한 거예요. 어쨌거나 간에 바다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희망이라든가 이상을 꾸었다. 그리고 나를 믿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다시 한번 화자의 의지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러 해 지난 오늘 시간이 흘렀어요. 그렇죠. 시간이 흘렀죠. 나의 마음은 어디로? 항구로 돌아간다. 마음이 항구로 돌아간다는 것은 항구를 회상하는 것이고 처음 시작했듯이 얻다라는 과거형에서 니은다라는 현재형 어미를 사용함으로써 이것이 시적 상황이라는 거죠. 어디로 가? 부두로 간다. 어떤 부두? 그 어린 시절 그날의 낮은 부두로. 이때 낮은이라고 하는 공간과 회상, 그리움을 보여주며 뭐뭐이여라고 해서 영탄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연은 과거의 이상을 추구하고자 했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용학 시인의 항구라는 시에 대해서 한 행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유시고요, 서정시고, 감각적이다. 그 다음에 대조적이고요, 묘사적이다. 바다에 대한 이상을 간직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현재의 시점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죠.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적 상황은 여러 해 지난 오늘 마음은 항구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상황 속에서 과거를 회상하죠. 뭐라고? 태양이 돌아온 기념으로 집집마다 캘린더를 한 장씩 뜯는 시간이면 검누른 항구의 소리, 항구의 하늘을 빈틈없이 흘렸다. 그때 나는 너무나 어린 노동자였고 그렇지만 나는 날마다 바다의 꿈을 꾸었다. 그리고 나를 믿고자 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화자의 모습이죠. 즉 오늘이라는 현재의 시점에서 어린 노동자였던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여러 해 지난 마음 항구로 돌아간다라는 시연은 화자가 힘겨운 삶 속에서도 의지와 희망을 잃지 않았던
나진에서의 자신의 마음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감각적인 시혈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겁누른 소리가 빈틈없이 흘렀대요. 이때 겁누른이라고 하는 시각적 심상, 원래는 청각적 대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했으니까 공감각이겠네요. 그죠? 공감각. 다음에 두 번째는 솟아나올 피 한 방울 없는, 붉은 피도 없을 것 같은 얼굴 희멀건 얼굴 해가지고 붉은색과 그 다음에 희멀건 색을 대비를 이루고 있죠. 이렇게. 다음에 부두의 인부꾼들은 어땠어요? 거무튀튀했어요. 그리고 푸른 하늘을 쳐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간에 검누른이라든가 희멀건이라든가 거무튀튀, 푸른 등 다양한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 어떤 대상, 소리에 대한 이미지, 그 다음에 어떤 대상, 창백한 얼굴에 대한 이미지, 어떤 대상, 인부들에 대한 이미지, 그 다음에 어떤 대상, 하늘에 대한 이미지 등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용학 시인의 항구라는 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